울산지방은 이틀째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하루 종일 더위와의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열사병주의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지역 자본으로 저가 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됩니다. 장기적으로 국제노선 취향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공사를 미루는 사이 밀양시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악 관광객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 경찰이 도로 중앙까지 뛰어들어 교통 단속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찔한 단속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창업 정신을 잇게 될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몽중 명예이사장은 참가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확정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치권과 함께 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자매 살해 용의자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자신의 모교인 부산 모 대학에서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숨진 두 자매의 휴대전화기가 나왔습니다. 북구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영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35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열사병 환자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낮 최고 35.2도의 가마솥 더위. 사방이 밀폐된 양계장은 닭들이 폐사하기 시작한다는 35도 이하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대형 환풍기 25대를 모두 가동했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증기를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팬도 지금 다른 계절보다 지금 많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료 같은 경우에 한 30-40% 정도 더 나오고 있어요. 냉방 시설이 없는 화훼 단지는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서 재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마솥 더위에 꽃들도 지쳐 시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날씨가 덥게 되면 여기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녹아버립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에 대비해 새로운 특효약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해서 체온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스프레이, 그리고 뭐 냉각팩, 뭐 이렇게 아이스 조끼라고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지방은 사흘째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 경보와 함께 열사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면서 보건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을 조절하는 조절 중추가 마비되어 체온이 상승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환자들은 열사병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울산 기상대는 폭염은 다음 주까지 열대야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다며 낮에는 외출을 삼가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논란을 거듭해온 울산 지역 저가 항공사 설립이 지역 자본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김포, 제주는 물론 장기적으로 국제선도 검토한다는 구상인데 지역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이례적으로 울산상공회의소 의원총회를 찾아 지역 항공사 설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상공계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운항 노선은 지금 수익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김포 노선하고 제주 노선이 추가되고요. 일단 항공기를 160隻정도 2대 리스로 구입을 하면은 약 250억 원 정도. 초기에는 항공기 2대를 구입해 울산과 김포, 제주를 운행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등 국제선 취항도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초 전문기관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에 나서 이르면 2015년 하반기에 취항한다는 계획입니다. 역할 분담은 울산시가 추진의 구성과 법인 설립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상위는 기업 투자와 홍보 등 지원 업무를 맡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또 지역 항공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항공사 설립 의사를 내비쳤던 서울 모업체의 제안은 배제키로 했습니다. 항공사의 설립에 대한 우리 근본적인 취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게 오늘은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상공계도 공항 활성화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9년 코스타항공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는 등 2차례에 걸쳐 지역 항공이 운항을 중단한 바 있어 이번만큼은 제대로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밀양시가 준중인 케이블카가 다음 달 상업 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여전히 제자리여서 산악관광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대표적 관광지인 얼음골에 케이블카 상업 운행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얼음골에서 천왕산과 제약산을 연결하는 1751m 길이의 케이블카는 50명이 타고서도 20분 만에 왕복할 수 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목재 데크를 이용해 전망대까지 가면 영남 알프스의 빼어난 절경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얼음골 케이블카는 다음 달 준공 승인을 받은 뒤 곧바로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밀양시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향토 기업인 한국하이바가 2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설경이나 가을철 단풍이나 이런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들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얼음골 주변의 사계절 관광지화와 하지만 울산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서 신불산까지 3,622m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해 2월. 하지만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사업비 319억 원을 투자할 회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훼손 논란과 이어지는 데다 최근 경기마저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민자 투자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그런 민자 유치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도 지난 2008년 등호온천 단지에서 신불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민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하늘 억새길 등 영남 알프스 10대 선도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사업인 케이블카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 출자나 선진국처럼 산악열차 개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오늘 오전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경찰관이 도로 중앙에서 단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도 아찔한데요. 경찰관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속,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김규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가에 경찰관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경찰관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5차선 도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옆에선 다른 경찰관이 달리던 차들을 멈춰 세우고 심지어 도로 중앙을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까지 세웁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경찰 단속은 다름 아닌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입니다. 경찰관을 보고 경찰관 단속을 피하려고 그 차를 대개가 운전자들은 무리한 단속이 경찰은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좀 무리네. 큰 중대 범죄를 지어갖고 잡혀가는 것처럼 좀 사람이 그래요. 특히 폭염 경보에다 열사병 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날씨도 고려하지 않고 단속에 나서 실적 쌓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사고 진행이 위한 대중작전의 일환으로 위반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관 19명이 폭염 속에서 단속을 실시한 곳은 모두 6곳.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막무가내식 단속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자동차와 조선회사를 설립해 산업도시 울산의 초석을 만든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창업정신을 되새기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선박을 수주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자동차 국산화 신화를 만든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자. 획기적인 이 대사업의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리는 근면과 노력으로 한국 기업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족적을 남긴 정주영 창업자의 도전 정신을 잇기 위한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울산 예선전에는 기업들의 해외 박람회 참가 때 통역과 마케팅을 도와주는 사업과 접을 수 있는 휴대용 태양 전지판을 선보인 대학생 등 5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자체가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이라는 창업을 하셔서 성장하셨으니까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큰 멘토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학 3학년 때 IMF 외환 위기를 만나 취업이 힘들자 직접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는 회사를 차린 선배도 멘토로 나서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좀 좌절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크루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굉장히 빈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천억 원을 출연해 아산 나눔 재단을 만든 정몽준 명예이사장도 참석해 선친의 도전 정신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보다 훨씬 많은 교육과 좋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우셨으니까 오늘의 현실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면 저희 아버님 못지않게 좋은 사업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기대를 합니다. 아산 나눔재단은 청년 창업자 투자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의 기금을 배정했으며 본선 입상자들에게는 전문가 멘토링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산의 기업가 정신을 내세운 창업경진대회가 제2, 제3의 청년사업가 정주영을 배출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울산 역세권에 들어서게 돼 있지만 아직 착공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비 확보가 신속한 사업 추진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울산시가 추진할 컨벤션 센터 건립 비용은 1,375억 원. 그러나 유럽발 경기 침체 여파로 막대한 예산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시설 규모에 따라 2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했던 정부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12개 컨벤션 시설 가운데 수도권과 부산 외에는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울산시는 내부적으로 지역의 산업시설 홍보와 문화예술 행사까지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적자에 대한 우려를 씻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건립 초기부터 컨벤션 센터와 연계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회의시설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으로 건립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최대한 이와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산업수도의 필수 시설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